지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암석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거대한 판 두 개가 서로 충돌하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침강대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지진을 일으킨 것도 해안에 있던 침강대였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비슷한 단층이 숱하게 존재한다. 침강대는 지구 곳곳에 있고 주로 둥근 고리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불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곳에선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지진은 침강대에서 밀려 내려가던 판이 도중에 멈출 때 발생한다. 아래쪽 판은 위쪽 판을 들어올림과 동시에 눌려지고 뒤틀린다. 결국 그 압력은 극도로 높아진다. 이때 윗판은 떠밀리는 엄청난 힘 때문에 지진을 일으키고 만다. 이런 초강력 지진은 솟아오르는 판 밑으로 파고드는 지각판이 도중에 갇혀서 위쪽에 있는 판을 강하게 밀어올릴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밑판이 풀려나면서 갑자기 미끄러져 들어갈 때 지진을 일으키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며 규모가 9.5도에 이르기도 합니다. 엄청난 크기의 안반 두 개가 서로를 문지른다고 가정하면 아주 쉽게 움직이진 않을 거고 그 둘 사이엔 많은 마찰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건 강판 두 개를 서로 문지르는 이치와 같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기가 어렵지요. 하지만 지난 인도네시아 대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초강력 지진은 또 다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초강력 지진의 경우엔 위쪽에 있는 판은 구부러진 채로 위로 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해저를 향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지닌 탄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그 위에 있던 물 속으로 전달되며 물을 위아래로 요동치게 해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죠. 이게 바로 쓰나미의 정체입니다. 쓰나미는 정상적인 파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정상적인 파도는 해수면에 있는 물만을 움직인다. 하지만 쓰나미는 수백만 톤에 이르는 물속 전체의 물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현상이다. 바람에 이는 파도는 물마루와 물마루 사이의 파장이 아주 작습니다. 기껏해야 몇십 미터고 뭔가에 부딪히면 사라지지요. 쓰나미는 수백 킬로미터의 파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파도를 뒤따라온 물은 거의 같은 높이로 5분에서 10분 정도를 거대한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이게 바로 쓰나미의 무서운 파괴력이고 숨을 잠시 참는다고 해서 살아날 파도가 아닙니다.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의 조합이 침강대를 지질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바꿔놓는다. 거리 때문에 여러 유형의 지진파들은 서로 갈라진 채로 전달되며 그 중에서 종파인 압축파가 제일 먼저 도달한다. 맨 처음엔 수직 방향의 진동을 느끼면서 몸이 위로 가볍게 밀리는데 마치 달리는 열차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후 약 20초 정도 뒤엔 횡파인 전단파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땅이 옆으로 밀려나는데요. 대부분의 피해가 이런 운동 때문에 발생하지요. 이런 전단파는 땅을 1m까지 좌우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지진파에는 표면파도 있어서 마치 단단한 땅 위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만약 주차장에 서 있다고 가정하면 카펫을 흔들어 놓을 때처럼 파도가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진동이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이것이 평범한 지진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 진동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진동을 느끼면서부터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언제 멈출지 궁금해지죠. 집안의 물건이나 가구들이 내던져지거나 건물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지진의 진동을 느낀 바로 그 즉시 훈련된 사람들은 뭔가에 몸을 숨기고 그걸 꼭 붙잡습니다.
이제 학교와 사무실에서는 튼튼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을 붙잡으며 재난 대처 훈련을 실시한다. 뭐든지 머리 위가 아닌 탁자 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떨어지는 파편과 부서진 유리다. 밖에 나와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물체가 떨어질 염려가 있는 건물 같은 데서 재빨리 벗어나서 공터로 피신하는 것이죠. 이제 건물들은 엄청난 힘에 노출되면서 앞뒤로 밀린다. 비골조식 건물이 그 첫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제일 약한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대개가 벽돌재 오래된 구조물이기 때문이죠. 건물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요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바닥면 역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역 전체에서 비골조식 건물의 붕괴가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다. 이제 시애틀시의 진동은 2분 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절반만 겪었을 뿐이다. 일반적인 지진이라면 건물이 처음 20-30초 안에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대로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피해 입은 건물이 또다시 3분 정도 흔들린다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대지의 커다란 움직임은 마천루들을 점점 더 크게 흔들리게 만든다. 창문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건물이 훨씬 더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태에선 용접된 부분이나 철골조의 건물 파손도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층 건물의 전면적인 붕괴가 될 것이다.